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정말 이제 미국의 연준은 시장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인지 연일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무엇인지까지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요즘 참 대응하기 녹록치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지금 하락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전날 대비했을 때 1.5% 가까운 하락률로 종가를 썼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강력해도 너무 강력한 고용시장을 확인했고, 두 번째, 소비는 줄어들고 경기는 지금 담보를 못하겠다라는 우려감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고용시장은 정말 뜨거웠거든요. 잠시 후에 데이터 따로 정리해 보겠지만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자 그럼 맘 놓고 미국 연준은 긴축을 세게 하겠구나라는 논리입니다. 달러의 강세와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당연히 금리의 압박은 나스닥 지수를 가장 목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 11월 무역 수지 발표입니다. 적자 규모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009년 2월 이후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품목이죠. 컴퓨터,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입이 급감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11월 소매 판매만 보셔도 연내 최악의 수치로 녹록지 않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미국의 주택 판매는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의 우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 반응 보시면 섹터별로 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만 2%의 상승권이고요. 히트맵을 보셔도 에너지만 그린라이트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깊은 하락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의 영향인데요. 시장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유가의 반등 이유는 미국 내의 정유 공장 가동률 하락과 원유 재고 감소라고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죠. 배럴당 73달러 수준에서 종가를 썼습니다. 그동안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급격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 유입으로 반등했다라는 게 압도적인 해석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미국은 정말 고용도, 경제도 탄탄해도 너무 탄탄한 상황입니다. 간밤 발표된 두 가지 고용 데이터인데요. ADP 비농업 고용 12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뒤에가 예상 수치인데 예상 수치보다 화끈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용 좋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12월 30일 주간 단위 데이터가 예상보다 밑돈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실업자 한 명당 그러면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굉장히 좋죠. 실업자 한 명당 지금 1.74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남습니다. 정말 경제도 탄탄하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자체고시하는 GDP 모델입니다. 4분기 추정 데이터 보시면 마이너스도 아니고요. 플러스도 한참 플러스입니다. 3.8%까지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용도 잘 버텨주고 경제도 탄탄하니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시장의 간밤 해석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고용이 잘 꺾이지 않을 거라는 압도적인 분석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구조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 이민 제한에 최근 들어서 이 정부 주도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조업 고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데이터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증시 랠리를 원치 않는다로 귀결됩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FOMC 의사로 공개 내용 가장 중요한 5가지 포인트. 인플레이션 하락세 확신 못한다. 연내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상폭 축소이지 이것이 완화는 아니다. 금융시장 랠리 원치 않고 그리고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제학적으로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죠.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기가 아니라 사실은 물가 잡는 겁니다. 경기를 완충작용하는 건 정부의 이 입장이죠. 증시가 상승을 하면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돈 버니 그렇게 뭐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고요. 노동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은 없고 구해야 하고 임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증시의 상승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 여기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월가는 일제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 뭐 말하는 대로 될까? 잘 안 될걸이라는 이야기요. 이 연준의 매파적인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 그러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월가의 쪽집게로 아주 유명한 인사인데 바이런 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완만한 침체가 나오면 하반기 들어서 증시는 급격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연준 못 믿어에 대한 근거 이게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보시면 그때 파월 의장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 금리 인상 향후 몇 년간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리고 말을 그 이후에 바꿨죠.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만 미국의 금리는 기준금리는 400bp 이상 아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데 이번에도 말 바꾸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겠죠. 로이터 통신에서는 아이스크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한글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시장은 아이스크림을 요구하는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연준은 부모인데 아이스크림 사줄 수 없다, 노를 하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부모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쓰고 조르고 계속하면 언젠가 주겠지. 이렇게 믿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시장의 비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의 피봇 가능성에 지금 베팅 수치가 압도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5월 정도 돼서 기준금리 5.25% 상단 마치고 나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베팅의 폭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요? 사실 아주 오래된 증시 격언,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여기가 이기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시장이 맞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투표권 변동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체크해드렸는데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투표권을 보유했던 인사들 비중 보시면 매파 중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파 인사 아래 3명은 올해의 투표권이 없어집니다. 사실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이 그동안 정말 무섭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파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는데 이 인사는 올해 들어서 투표권을 갖지 않습니다.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가 간밤에 블러드 총재는 또 살짝 비둘기파 발언을 또 처음 하긴 했습니다. 자, 이 닐 카시카리 총재는 사실은 원래 비둘기 인사인데 최근 들어서 하는 발언들이 이제 매파 성향이 높다 보니 이제 매파 인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투표권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중도 인사가 확실히 많아집니다. 2022년보다 2023년 들어서 확실히 조금 더 시장이 편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인사가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 변동사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는데 영업이익 수준이 정말 좋지는 않군요. 4조 3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급감한 수치입니다. 예상치보다도 잘 나오진 못했네요. 자, 예상가 나오고 있습니다. 0.17%의 상승권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리겠지만 이 종목 하나의 주가 반응보다는 삼성전자 이후에 투자의 패턴이 수출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인가, 방어주의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인가, 이후에 자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 나왔을 때 상승 마감한 날이 훨씬 더 많고요. 실적이 잘 나온 날 오히려 하락 마감한 날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의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다음 자료 주시죠.
시장에는 정말 주도주가 10년 주기로 교체했다라는 걸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장 2010년 최근 데이터는 빅테크의 급등세, 그 이후의 바통을 무엇이 받을 것인가, 이 근거를 계속 좀 찾아가는 작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혁신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6차 물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250년간 이 지금까지 6차의 단계로 혁신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인데 1차는 수력, 방직, 철, 이 산업혁명으로 이 면화 방직 공장이 등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2차는 이 1845년부터 55년간 진행이 됐는데 철도가 확장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됐고 3차로 들어서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슈인데요. 전기, 화학, 내연기관이 주목을 받았었던 분업화 확산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석유화학과 전자항공이 주목받았었던 1950년부터 40년간 경제 통합화가 나타났습니다. 세계화가 이때부터 현실화가 된 것이고요. 1990년부터는 이 닷컴 버블을 형성했었던 그 시기죠. 인터넷 대중화 시기, 소프트웨어와 뉴미디어, 그리고 현재는 2020년부터 이후에 25년간은 6차 웨이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로봇과 청정기술, 클린테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후에 이 주도주의 바통을 이 안에서 받을 수 있을까,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 옮겨서 국내 증시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번 4분기 어닝 시즌 어디에 주목을 할 것인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어제 일단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이 장중에 갈지자 행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더 압박받았었던 모양새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수급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체력적으로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렵도록 뚝 떨어져 있구나를 체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요. 6차 웨이브가 불듯이 정말 이 종목별 순환 매장세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쫓아가기 어려운 흐름이었죠. 1차적으로는 반도체의 강세로 시작을 하더니 2차는 로봇이 바통을 받는가 하면 3차로 레몽레인 중심으로 이 미디어 컨텐츠 엔터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단체 관광 열렸다 들어온다 이런 내용으로 카지노주가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금융주의 급등세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배당락의 그 낙폭을 하루 만에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갑자기 떠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소형 건설주가 막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급등세를 시연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우디의 막대한 투자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외거래에서 관련주들이 급감하는 급락하는 모습이 또 나왔기 때문에 투자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 내용 조금 전에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기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사실 눈높이를 한껏 낮춰야 할 수밖에 없는 게 4분기의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200의 기업 분기 순이익이고 파란 막대가 4분기입니다. 확실히 다른 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뚝 떨어져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영업이익 추정치도 최근 16주간 연속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해 이게 반복이 됐는데요.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가 4분기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비용 반영분, 자산 상각, 영업 외손실분 다 반영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의 기업 분기, 기타 영업 외 비용 4분기 데이터가 확실히 높았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기업의 영업 외 손익 부분은 다른 분기는 플러스가 조금 더 많은데 특히 파란 막대 4분기만 마이너스 폭이 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바라봐야 할 텐데 영업이익 감소 2023년 1년 기준으로 상위 5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HMM과 SK이노베이션 순입니다. 반면에 이익 증가 상위 5개 기업은 사실 압도적으로 소위 몰빵 기업, 한국전력이 격차가 크게 1위이고요.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이 이후에
사실은 4분기 어닝 시즌 발표된 마무리 이후를 봐야 한다고 증권가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이들 기업 중에서 회복의 기록이 나올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작업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